2023년 7월 16일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입니다. 오늘은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이라고도 하고 오스트레일리아라고도 하고 호주라고도 하는 이제 오세아니아 지역에 위치한 이제 영국 연방 왕국인데요. 이런 호주에 이제 교민들이 많이 살죠.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때 이제 호주에 법인을 설립해서 뭔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기업체에서 호주에 뭔가 이제 기업 어떤 해외 진출을 이제 계획하고 계신 그런 경우에 법인 설립을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 설립을 하는 과정들, 호주에 법인 설립을 할 때 어떤 형태의 회사가 적합한지, 외국 기업이 호주로 진출하고자 할 경우 현지 법인, 뭐 보통 현지 법인을 subsidiary라고도 하고요. 또는 이제 지사, 브랜치라는 개념의 지사, 또는 이제 연락사무소, 라이즌 오피스라고 하는 그런 연락사무소 형식으로도 가능한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형태인 현지에 아예 그 호주 다른 법인들이랑 동등하게 이제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 이제 이민을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민들도 지금 많이 살고 있는데, 이민 1세대, 2세대 비율이 제법 높은 그런 이민이, 그래도 이민법이 발달한, 그러니까 이민이 상당히 활발한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백인의 비율이 뭐 70%, 8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백인 비율이 북미 지역인 이제 캐나다나 미국의 비율보다는 훨씬 높은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백인 비율은 좀 낮아지고, 이민 인종 아시아계 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보통 이제 아시아계의 어떤 인종 비율은 한 20%, 15%에서 2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지 법인은 이제 화면을 좀 살펴보시면, 호주에서 현지 법인이 이제 표기하는 그런 방식,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파리 리미티드라고, PTY 리미티드라고 표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상법상 유한 회사에 해당하는 비공개 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비상장 어, 주식회사,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이제 비공개 회사,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을 쓸 수 있는데, 주식, 사채, 기타 증권의 공모는 이제 금지되어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사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는 이제 기업에서 본인의 지사로 이제 설립하는 그런 경우는 이제 비공개, 비상장 법인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제 회사의 규모는 제한이 없는데, 직원이 아닌 주주가 50명이 넘어서는 안 되고, 최소 1명의 총 책임자가 등록되어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렉터라고 불리는 이사 중에 최소 1명은 호주에서 거주해야 되는 주 거주자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섬나라나 아니면 이제 조금 이제 보수적인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 꼭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아니면 뭐 사이판 같은 경우, 이제 미국령이죠. 사이판 괌 같은 경우에 꼭 이제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을 꼭 디렉터나 이사로 이제 꼭 선임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추가로 호주에서는 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 요건은 없는데, 법인을 등록하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호주 달러 1달러로 설립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기 좋은 그 나라일 수도 있는데, 법인 설립 절차는 호주 금융감독원인 ASIC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단체에 등록을 하게 되고요. 우리나라 이제 그 등기소 같이 이제 등기소에 등록하고 하는 절차들이랑 좀 비슷합니다. 호주의 이제 비공개 회사는 어쨌든 대형 또는 이제 소형 회사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일단 화면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회사 규모 제한은 없지만 주주는 50명이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다양한 여러 명의 주주들을 모아가지고 뭔가 활동을 하기에는 좀 제한이 되어 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는데, 최소 1명의 총 책임자가 이제 거주민이어야 된다는 거. 호주 거주민이라는 개념은 뭐 호주의 시민권자나 호주 영주권자, 그러니까 뭐 보통 지인이나 아니면 선임을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이나 그 회계사 사무실에 이제 문의를 하면 이제 그 이런 컨트랙을 통해서 총 책임자를 이제 현지인으로
선임을 할 수 있도록 소개를 해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법인이라는 말은 이제 결과적으로 호주에 있는 다른 회사랑 동등하게 현지에 설립되는 현지 법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형태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소유하거나 또는 이제 법인을 매각하거나 청산하는 그런 행위들이 이제 호주 상법에 따라서 이제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법적인 활동 영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뭐 주주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호주의 현지 법인을 설립을 하는 순간 이제 외국에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주로서 호주의 법인을 소유하는 그런 체계가 가능하고 아바타처럼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호주에 내 법인이 있으니 내 법인의 이름으로 무슨 어떤 상행위를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호주 기업법인 Corporations Act라고 하는 이제 상법이 있는데 규제를 이제 그 상법의 규제를 받겠죠. 이는 이제 법인이 모든 권리와 의무, 책임을 가진 법적 주체인데 이제 호주 법상에 설립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자선단체 또는 비영리 단체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제 비공개 회사의 형태로는 설립을 안 하니까 뭐 그런 경우는 좀 따로 별도로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일반적인 내용, 호주 기업법인 Corporations Act 이제 호주 상법, 회사법의 규제를 받는 그런 형태, 독립적인 형태로 현지 법인이 설립이 가능하다. 거기에 대한 가장 이제 전제 조건은 아까 앞장에서 말씀드렸듯이 호주의 현지 인을 한 명 선임을 해야 된다. 이사로 선임을 하셔서 잘 운영을 하셔야 된다.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절차나 노하우 등은 이제 법률사무소 이제 로펌에 또는 저희 국제법무팀에 의뢰를 하시면 상담 의뢰를 하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필요 서류 내용은 이제 화면 보시면 법인명을 먼저 이용이 가능한지 이제 중복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중복되면 이제 사실 뭐 좀 유명한 회사 같은 경우에 뭐 JYP, 뭐 SM 뭐 이런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호주에서 사람들이 이제 빨리빨리 이제 법인명들을 막 등록을 해 놓아서 사게끔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유명한 유명세가 있는 그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것만 서치하는 그 팀들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법인명을 확보를 해놓고 나한테 이제 돈을 주고 사가라라는 식으로 이제 법인명을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중복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호주 법상 법인명을 그 리저브를 빨리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인데 거기에 호주 법인에 꼭 삼성전자 이름으로 뭔가 활동을 하고 싶은데 먼저 어떤 기업이 삼성이라는 뭐 상호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하겠죠. 그러니까 그 어떤 이제 미리 등록한 사람으로부터 이제 그 이름을 사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용이 가능하고 등록이 허용되는 이름인지 확인을 하고 확보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로펌에 의뢰하셔서 진행해야 되는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드레스, 회사 주소지라든가, 그다음에 이사, 디렉터들의 이제 인포메이션, 정보들, 이사 이름이나 주소, 생년월일, 출생지 같은 것들, 이제 최소 1인 이상의 주 거주자, 호주 시민권자나 그 영주권자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주 거주자 관련 요건을 충족해서 주주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해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주주에 관한 사항까지 이제 개인이냐 법인이냐라는 식으로 이제 좀 그 분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미국 법도 그렇고요. 세크리터리라고 하는 이제 보통 이제 그냥 직역을 해서 비서라고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보통 세크리터리가 비서라기보다는 어떤 장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쓰입니다. 뭐 서기장, 뭐 회계장,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세크리터리의 이제 개념을 조금 더 광활하게, 광범위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퍼레이션 액트 이제 호주의 회사법에 따라서 회사 이사 및 비서의 그 어떤 장의 신원이나 이름, 주소 변경 등에 대해서 ASIC에 통보를 하고 연간 수익을 신고하는 그런 어떤 장입니다. 회계장, 서기장. 뭐 여기서 저희도 화면에다 비서라고 써놓긴 했는데 워낙에 이제 비서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근데 이제 세크리터리를 꼭 비서라고만 보시면 안 되고 잡일을 하긴 합니다. 잡일을 하긴 하지만 이제 거의 서기장, 회계장처럼 여러 가지 이제 회사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는
그런 이제 용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퍼블릭 오피서라고 하는 호주 소득세법 252항에 의거한 이제 기업 내 소득세 업무 책임자를 한 명을 선임을 하셔야 되고요. 오피서를 선임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 임원진을 선임한다는 개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지분구조나 감사, 의무 관련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주 법인이 조금 내용이 자세한 내용이 좀 들어갈 게 있어서 또 다른 영상에서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 호주 법인 관련된 이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호주 법인 설립 절차 기본 단계인 법인 이제 현지 법인이겠죠. 현지 법인의 이제 ASIC라고 하는 그 등기소처럼 우리나라 등기소처럼 호주 이제 정부에 제출해야 될 서류와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호주의 일부 현지 법인법은 주마다 다른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나 뭐 캐나다처럼 뭐 이제 호주 같은 경우도 주마다 조금씩 이제 자치 주에 대한 이제 주법을 따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을 먼저 선정을 하고 호주 연방법에 문제가 없는 한 모든 현지 규정을 준수하는지 일단 확인하면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꼭 특별하게 이제 그 많이 차이가 나는 주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은 이제 연방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법인 설립의 경우는 이제 전문가가 필요한 분야가 맞아요. 도움 없이 진행하기에는 이제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뭐 개인이 이제 인터넷이나 어떤 뭐 간단하게 비용을 아낀다고 설립을 하는 경우에 법인 설립을 하고 나중에 잡일이 더 많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법인 정관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든가 뭐 등기하는 자료들 중에 이제 어설픈 내용이 있어서 해외 투자를 못 받는다든가 나중에 매각할 때 다시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람은 죽지만 법인은 영원하다라고 이제 국제법무팀에서는 항상 이제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한번 설립을 하면 영원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영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한주 국제법무팀이 이제 법인 설립 관련돼서 거의 이제 뭐 1년에 100개 이상 설립을 하고 뭐 청산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법인 설립 포함해서 뭐 어떤 이제 투자자 계약서라든가 아니면 주주 뭐 이결서라든가 이사회 회의록이라든가 정관이라든가 이런 검토나 수정 작업까지 이제 저희가 다 만들어 드리니까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 꼭 이제 법인 관련돼서 꼭 호주가 아니더라도 이제 해외 진출 관련된 콘텐츠로는 저희가 이제 국제법무팀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꼭 상담 요청을 해 주셔서 간단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